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우려감이 일시에 표출되면서 시장 자체는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오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요인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악재들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점을 판단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일시에 표출되면서 바이오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중심의 정책이 향후에 물가를 끌어올리고 금리 인하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먼저 바이오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의 틀을 지금 흔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풀이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소식들을 정리해서 다음 주를 대비하는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지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였고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그런 지표의 영향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약 10% 이상 하락하는 큰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4%까지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코스피도 마이너스 5.6%, 그리고 코스닥 제약지수도 마이너스 4.7% 하락한 부진함을 보였는데요. 특히 코악트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전체 1,100억대까지 하락하거나 아니면 1,000억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부진함을 보였다. 즉 수급적으로 한 주간에 굉장한 취약함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인들도 강달러에 대응을 하면서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케네디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우려감이 일시에 표출되면서 시장 자체는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오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요인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악재들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점을 판단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관련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높은 것은 특히나 반백신주의자다 이런 것들보다도 FDA라든가 또 국립보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사하면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약 승인에 대한 그런 틀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립보건원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금을 감축한다거나 아니면은 FDA 인원을 감축한다거나 또는 제약업계와 또 정부 기관과의 그런 커넥션, 이 부패를 일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산업의 그 생태계를 흔드는 그런 발언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발언들은 있어 왔습니다. 특히 빅파마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을 때 치료제를 개발해서 상업화했는데 이 치료제가 사람을 치료하기는커녕 환자들에게 큰 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온 것이 바로 FDA 그리고 빅파마에 대한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이런 비난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FDA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틀, 그러니까 FDA의 그런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약 승인 그런 틀은 전체적으로 유지를 해왔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암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암 환자들의 그런 생존
기간이라든가 생존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혼재되어 있지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전체 다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한 기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의 틀을 흔들면서 밸류에이션을 하락시키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장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원이 과연 제 기능을 할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폭주를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케네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양당 전체가 우려감을 표하는 그런 상원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명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원 의회가 쉬는 동안, 휴회하는 동안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휴회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1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의 60% 이상, 그러니까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장관들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상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바로 휴회를 하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트럼프로 하여금 장관을 지명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상원이 그렇게 결정을 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은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과연 독립된 기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상원 의원들 중에서도 이 케네디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휴회를 상원이 결정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은 바로 시장이 다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바이오 자체가 외국인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타이밍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다른 지표들,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가 다른 지표들, 환율을 보고 들어간다. 그거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표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 매매를 가장 잘 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얼마나 더 살지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트럼프 리스크, 그 다음에 케네디 리스크가 일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악재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사실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장관으로 임명된 상황도 아니죠. 그리고 금리가 향후에 엄청나게 뜬다라고 지금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에 있을 것을 지금 시장이 일시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주가는 그러한 우려감들을 일시에 거의 반영한 주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담거나 하는 것은 외국인 동향을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바이오 핵심 기업들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만들어낸 그러한 주요한 성과들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까지 다 감안해 본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충분히 다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무조건 바이오에서는 나쁜 사람일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M&A라든가 약가 인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유리한 점들도 부각되면서 다시 바이오 시장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 물가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가 왜 이래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주가 변동이 컸던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루닛입니다. AI 영상 진단제를 개발하는 루닛 인사이트 그리고 루닛 스코프라는 그런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167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 164억 원입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인수한 볼파라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매출뿐만이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인수 관련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손실도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볼파라와 관련해서는 3분기에 11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장기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매출액이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 관련해서는 MMG 그리고 CXR이 국내에서 비급여 청구가 가능한 그런 영향에 의해서 매출이 상승한 5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 리서치 매출이 7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적지만 상승률로 보면 높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기존에 진행된 연구 성과에 대한 청구가 되기 때문에 한 30억 원대의 그런 매출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볼파라는 계속해서 매출액이 올라오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이 루니스코프의 매출이 좀 올라온다라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디어 기대했던 동반진단 관련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 18일 아스트라제네카와 타그리소 AI 동반진단 기업에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그리소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EGFR이라는 암의 성장과 관련한 그런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이 바이오마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진단제입니다. 여기에서 루닛이 다른 경쟁사를 제치고 단독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루닛 스코프는 환자의 조직 슬라이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EGFR 변이를 식별하는 결과로 5분 내에 발표를 했는데요. 속도 측면, 그리고 비용 측면, 그리고 정확도 측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기다리던 동반진단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첫 계약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계약 성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너는 한 주간의 주가 변동이 컸던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리가캠 바이오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ADC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기존에 많은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리가캠 바이오가 기술 수출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그 ADC 관련한 학회에서 수상하는 것도 기술력을 입증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제11회 애뉴얼 월드 ADC 어워즈에서 다시 한번 수상을 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우수상을 받았고 2023년 다시 최우수상, 그리고 올해 최고상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거의 3년 연속 그 실력을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학회를 통해서 리가캠 바이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3세대 ADC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지금 현재 기술력도 글로벌 기술력을 인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기술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링커와 약물과 관련한 이런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지금도 글로벌리 가장 우수한 그런 링커와 약물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개선된 부작용을 낮추면서도 치료 효과를 더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최근에 리가캠 바이오가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내성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내성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링커와 약물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을 넘어서 그 다음 차세대 치료 효과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을 더욱더 개선한 그런 플랫폼 기술, 그리고 암의 내성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만 13%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그리고 케네디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급락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주가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주식들은 나스닥하고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지금 나스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금리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케네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일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 국내 주식들에게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개별 기업을 보면서 주가 하락을 해석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고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임상 결과라든가 기술 수출 관련한 그런 호재들이 눌려 있다가 일시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런 호재들이 계속 발표될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지털식으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식으로 일시에 눌렸다가 일시에 반영하는 그런 통날 같은 주가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현장 임상 실사였고요. 두 번째가 제조 공정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고 소식이 들려 있고요. 나머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제조 공정과 관련한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리스크는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련한 그런 악재들이 일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 호재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바이오 뉴스를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데일리 바이오 뉴스는 어플 어스 플러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